이게 말이 뭐라고요, 어머니? 됩니까? 제 저는 동생 도저히 믿을 수가 지창이가 제 없습니다. 친동생이 아니라고요? 제발 부탁이야. 도대체 이 사실만은 어떻게 비밀로 아버지 해줘. 형제와 바람을 이게 피울 말이 생각을 됩니까? 하셨어요? 저는 늘 도저히 바르고 믿을 수가 명망 높은 없습니다. 예비시댁에는 제... 상상조차 못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정말 황당한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어떤 진실이 드러날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26살 항공사 승무원으로 일하던 나는 친구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다. 그는 35살의 내과 의사. 단정한 말투, 깔끔한 습관, 따뜻한 눈빛. 첫 만남부터 마음이 편했다. 지훈 씨는 친절한 눈빛으로 비행 자주 하시죠? 피곤하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고 나는 괜찮아요. 어려운 의학서적 공부하면서 환자 돌보는 일보단 덜 힘들겠죠. 호호.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 연락했다. 비행을 하다 보면 별별 종류의 사람들과 마주하게 된다. 그 중에서 의사나 정치인, 검사, 회계사, 변호사 같이 잘 나가는 전문직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본인보다 낮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은근히 하대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지훈 씨는 달랐다. 언제나 정시에 연락했고 늦는 법이 없었다. 항상 나를 먼저 배려했으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수용할 줄 아는 완벽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사귀기 시작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우리는 서로 결혼하기로 약속하였다. 지훈 씨와 함께 하는 시간들이 늘 행복했던 어느 날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 평소 함께 비행을 하는 친한 언니가 술자리에서 내게 조용히 물었다. 너 남친 병원 이름이 서울 푸르미 내과 맞지? 응, 왜? 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 지인 중에 의사가 있는데 그 사람 말로는 그 푸르미 내과 의사 중 한 사람이 생남시에 있는 룸사롱 죽돌이래. 최소 일주일에 3일 밤은 거기서 산다더라. 잘못된 소문일지도 모르고 네 남친이 아닐 수도 있지만 결혼 약속까지 한마당에 미리 알아보고 조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혹시 네가 네 남자친구의 비밀을 모른 채 결혼했다가 후회할까봐 말해주는 거야. 그 말에 갑자기 밀려드는 황당함과 불안감에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오는 느낌이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설마 내 남자친구가 그런 사람일 리 없어. 하지만 머릿속에선 의심이 꼬리를 물었다. 그 완벽함이 어쩌면 연기일지도 모른다고. 나는 결국 남자친구네 집 근처에 사는 절친한 친구에게 부탁했다. 한 번만 그 사람 좀 따라가줘. 나중에 내가 밥 살게. 좀 부탁해 친구야. 그리고 이틀 뒤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친구가 급한 목소리로 야, 내 남친 따라왔는데 방금 전 밤 12시에 룸사롱 들어갔어. 나는 그를 믿었던 만큼 큰 실망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친구야, 지훈 씨 나올 때까지 조금만 더 고생해줘. 1시간 뒤 친구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수리나, 지훈 씨가 방금 막 룸사롱에서 나왔는데 옆에 누군가 함께 있어. 사진 보낼 테니 혹시 네가 아는 사람인지 확인해봐. 나는 사진을 받아보고 지훈 씨의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확대해 보았지만 멀고 어두워서 식별이 어려웠다. 그 다음날 아침 나는 심란한 마음에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혼란스러워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다. 며칠 뒤 나는 비행을 마치고 그를 만났다. 지훈 씨, 나 물어볼 게 있어. 지훈은 의아한 표정으로 뭔데 그렇게 심각해? 무슨 일 있어? 수린이가 정신을 가다듬고 단호한 톤으로 물었다. 나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 엊그제 16일 밤에 나랑 통화할 때까지만 해도 지훈 씨는 집에 도착했고 곧 잘 거라고 했잖아. 그런데 그날 밤 늦게 내 친구가 우연히 길을 가다가 지훈 씨가 룸사롱에서 나오는 걸 봤대. 라고 물었다. 지훈은 처음엔 본인이 아니라고 잡아댔으나 사진을 내밀자 몹시 당황하여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였다. 그리고는 잠시 뒤 입을 열었다. 이렇게 된 이상 더 숨기지는 못하겠네. 사실 창피한 집안일이라 너에게 말하기 힘들었어. 옆에 계신 분이 내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는 강남에서 아주 실력 좋기로 소문난 의사야.
그런데 일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술로 풀다 보니 어느새 습관이 되어버린 거지. 술 마시면서 술집 아가씨에게 하소연하고 나면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시나 봐. 아무래도 소문날까 봐. 내가 항상 아버지를 직접 모시러 가는 거야. 너무도 미안해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지훈 씨의 눈빛을 보며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체념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지훈이 말을 이어나갔다.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셔. 아버지는 늘 밖으로 돌고 집에서 두 분은 거의 대화가 없으셔. 옛날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집 철칙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절대로 밖으로 새어나가서는 안 되고 밖에서 발생하는 일은 절대로 집안으로 가지고 오면 안 된다 야. 그래서 우리 집안은 안과 밖의 일이 철저히 분리되어 통제되고 있어. 그런 환경이라 우리 어머니는 종종 혼자서 집에서 술을 드셔. 난 같이 마셔드리고 싶어도 병원 끝나면 아버지 모시러 가기 바빠서 동생은 아직 고등학생이고 그때 처음 알았다. 그의 완벽함은 허물을 숨기기 위한 방패였다는 걸. 어느 날 나는 룸사롱까지 미행했던 친구에게 감사의 표시로 밥을 사주기 위해서 겸사겸사 만나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게 됐다. 그 친구는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는 믿을 만한 친구였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기에 그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상의할 수 있었다. 예비 시아버님의 문제가 과연 내 결혼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에 대한 의문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친구가 물었다. 그 집에 19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있다고 했지? 혹시 그 애가 지훈 씨의 아이는 아니겠지? 왜? 그런 경우 있잖아. 아버지가 그렇게 바람 피우는 모습을 보며 자라. 경각심이 부족한 아들이 학생 때 사고 쳐서 애를 낳는 경우 말이야. 동생과 나이 차이를 보면 충분히 그런 경우를 의심해 볼 수 있잖아. 그는 늦둥이 막내 동생이 있다. 자신보다 19살 어린 동생. 친구의 그 얘기를 듣고 나니 갑자기 동생에게 너무도 살갑게 대하는 지훈 씨의 모습이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들어 알고 있는 남자 형제들 간의 사이와는 다르게 지훈 씨가 동생을 많이 아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부추기는 다른 이유는 지훈 씨의 아버지는 늘 밖으로만 돌고 어머니는 집안에서 거의 지내신다고 했다. 그런데 그런 가정에서 어떻게 막둥이가 생겼을까? 충분히 품을 수 있는 의문의 퍼즐이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저녁 지훈 씨를 만나서 물었다.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지훈 씨 오해하지 말고 들어. 지훈 씨 아버지는 젊어서부터 계속 밖으로 도셨고 어머니랑 말도 거의 안 하신다면서 어떻게 막둥이가 나왔어? 혹시 지훈 씨가 학창 시절에 사고 친 건 아니지? 지훈 씨는 펄쩍 뛰면서 부인했다.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 동생 출산한 날 내가 아버지 대신 어머니 산후조리원에 갔었어. 수린이는 여전히 그 말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다는 듯한 눈빛으로 지훈을 계속 쳐다봤다. 지훈은 그런 의심을 받는 것 자체가 싫었고 본인은 억울한 상황을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 몇 번이고 아니라고 부인하다 결국 나에게 약속했다. 수린이 너가 그렇게 내 말을 못 믿겠으면 유전자 검사를 하자. 내가 내일 다 가져올게. 그 다음날 지훈은 그의 부모님 지훈, 지창 네 사람의 칫솔과 머리카락을 각각의 포장용 비닐봉투에 담은 다음 각각의 이름까지 적어서 가지고 왔다. 나는 그것을 들고 곧장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그로부터 2주 후 드디어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았다. 지훈과 함께 개봉하기로 하였기에 궁금함을 참고 다음날 저녁에 지훈을 만났다. 지훈이 자신만만해하며 너 이 결과 보고 나면 나에게 무릎이라도 꿇어야 할 거야. 내가 웃으며 말했다. 알았어. 알았어. 그래도 깔끔한 거 좋아하는 우리 둘 성격에 누구를 의심하며 사는 거보다는 미안해도 이렇게 정리하는 게 낫잖아. 내가 멋쩍게 웃으며 봉투를 열었다. 지훈과 지창의 관계가 제일 처음으로 나왔다. 결과는 나의 의심을 말끔하게 해소시켜 주었다. 친자관계 확률 0%. 지훈은 당연하다는 듯이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며 나를 가볍게 툭 쳤다. 꺼봐.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이젠 나 의심하지 마.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왕 검사 의뢰했으니 다른 것도 볼까? 지훈이 웃으며 지창이가 내 동생인 게 확실하니 보나만 하지 뭐. 나는 안도에 웃으며 다른 장을 꺼내 읽었다. 지훈 씨의 말대로 어머니 한지희와 김지창 친자관계 99.95%. 지훈 씨가 당연하다는 듯 꺼봐. 내가 직접 산후조리원 갔었다니까. 라고 했다. 나는 다시 나머지 한 장을 꺼내서 확인했다. 마지막 남은 아버지 김창수와 김지창의 유전자 검사 결과였다. 나는 그것을 눈으로 훑고 내려가 다 마지막 결과에 시선이 멈추고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것을 지훈 씨에게 조용히 넘겼다. 지훈 씨는 왜 그래? 그 눈빛 뭐야? 불안하게. 잠시 후 지훈 씨는 한참 동안 그 결과지를 쳐다보며 마치 얼어붙은 듯 한참을 시선이 그곳에 멈춰 있었다. 아버지 김창수와 김지창의 부자관계 확률 0. 그것의 의미는 지훈의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야기이다. 우리는 믿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지훈이 평생 보아온 어머니는 늘 기품이 넘치고 고고하며 자식들에 대한 예절 교육에 엄격한 분이셨다. 그리고 대부분 집에서 시간을 보내셨고 간혹 친구들 모임이 있어도 집에 일찍 귀가하여 가족을 먼저 챙기시는 분이셨다. 이 결혼, 이대로 괜찮은 건가? 나는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하며 며칠을 고민했다. 어느 날 지훈 씨의 주도로 나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그가 함께 그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다. 지훈 씨는 나를 결혼할 여자라고 소개했고 상견례전에 어머니와 확인해야 할 일이 있다며 나를 초대했다고 이야기했다. 우리는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저녁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지훈 씨가 용기를 내어 어머니에게 그동안 나의 의심으로부터 시작되어 유전자 검사에까지 이르렀고 그 결과에 대해 어머니에게 이야기했다. 어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한참 동안을 아무 말도 없이 한참을 펑펑 우셨다. 그렇게 어머니는 와인을 한 병 꺼내와서 혼자 한 잔 가득 따라 드시더니 조용히 입을 떼셨다. 뭘 염치하게도 나는 이 사실을 무덤까지 가지고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머님은 말씀을 이어나가셨다. 난 네 아버지와 결혼하고 나서 몇 년 후부터 아버지는 병원 개원을 하면서 너무도 바쁘게 사셨다.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대부분이었어. 그렇게 나는 네 아버지에게 뒷전이 되고 그게 길어지니 우리 부부는 서먹서먹한 사이가 되어버렸다. 밖으로 도는 너의 아버지 때문에 늘 외로워서. 하지만 결혼할 때 시어머니로부터 들은 우리 집안의 철칙인 집안일은 절대 담장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을 지키기 위해 외부 활동을 자제했었다. 밖에서 술 마시다 취해서 실수할까 늘 불안했거든. 그래서 난 집에서 혼자 자주 와인을 마시면서 외로움을 달랬어. 그때 아버지와 함께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이사갈 집을 구할 때까지 우리 집에 잠시 머물던 남편의 사촌동생 눈에는 내가 몹시 불쌍했던지 일찍 들어오는 날에는 가끔 한두 번 술친구가 되어주면서 나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아버지 험담도 함께 해주었어. 어느덧 난 그 도련님에게 편안함을 느꼈어. 그런데 어느 날 사촌 도련님과 내가 너무 친해진 나머지 술을 지나치게 너무 많이 마셔서 그만 선을 넘고 말았다. 그 다음날 사촌 도련님은 전날 밤 실수를 저지른 죄책감에 나와 더 이상 얼굴을 마주하고 지낼 수 없어서 바로 집을 구해서 나가셨어. 그리고 10개월 후 지창이가 태어났지. 지창이의 탄생을 의아해하던 네 아버지에게 나는 당신이 새벽에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나와 잠자리를 하고 생긴 아이야 라고 둘러댔고 너희 아버지는 늘 필름이 끊길 정도로 밖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오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다 마는 눈치였어. 하지만 나중에 아버지가 할아버지와 가진 술자리에서 농담조로 나는 제 와이프가 여자로 안 보이는데 제가 와이프를 술 먹고 덮쳤다네요. 그리고는 아들이 하나 더 생겼어요. 참 인간의 번식력은 대단하네요. 제가 필름이 끊겼으니 뭐라 할 말도 없고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고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던 할아버지가 어느 날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들고 나를 부르셨어.
나는 무릎 꿇고 사실을 말씀드렸고 할아버지는 내 우울증을 익히 알고 계셨고 어쨌든 집안의 핏줄이므로 조용히 묻어두고 가자고 하셨어. 그리고 집안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아버지의 사촌 동생을 지방병원으로 내려보내고 그 일을 없던 일로 덮어버리셔서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거야. 너와 예비 며느리에게 이 사실을 들켰으니 나는 정말 더 이상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구나. 정말 미안하다. 지훈 씨는 조용히 혼자말로 내 동생 지창이가 내 삼촌의 아들이라니. 늘 아버지의 외도 속에서도 늘 고고하게 품위를 유지하시던 어머니를 지훈 씨는 늘 내심 존경해왔다. 그런데 오늘로써 그 존경심은 배신감과 회의감으로 흔들리고 있는 듯했다. 그 후 지훈 씨는 한동안 연락이 되질 않았다. 그렇게 약 한 달이 되던 날 나는 수차례 고민 끝에 지훈 씨와 준비해온 결혼을 정리하기로 마음먹고 지훈 씨의 병원으로 찾아갔다. 그리고 병원의 직원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그의 어머니가 스스로 세상을 등지셨다고 했다. 그로 인한 충격으로 지훈 씨는 며칠 동안 슬픔에 잠겨 식음을 전폐하다가 갑자기 자취를 감췄다고 했다. 직원들은 지훈 씨가 잠적한 원인이 단순히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너무 커서 그런 줄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안다. 나로 인해 지훈 씨와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수치심을 안겨드렸는지. 나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몇 날 며칠을 방 안에 틀어박혀서 울기만 했다. 1년 후 어느 날 캐나다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지훈 씨로부터 온 것이었다. 수리나, 갑자기 사라져서 미안해. 내가 받들고 모셔온 아버지, 내가 존경했던 어머니, 내가 사랑하고 아껴왔던 동생, 다 위선이었어. 그래서 너에게만큼은 진짜 나를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에 내 가족에게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어. 나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너를 만나지 않았으면 영영 모르고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너를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네 얼굴을 보면 평생 그 죄책감에 견뎌낼 자신이 없었어. 그래서 떠난 거야. 말도 없이 떠나서 미안해. 그래도 내 사랑만큼은 진심이었다. 그로부터 20년이 훌쩍 흐른 지금도 매달 한 번씩 지훈 씨의 어머니가 외롭게 계시는 납골당을 찾아가 사죄의 인사를 올린다. 지훈 씨는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